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 요즘 참 손가락을 제가 바라보면서 넌 왜 이걸 샀니? 뭐 샀다가 물렸어요? 뭐 삼성전자 등등 뭐 엄청 많죠 뭐. 겨우 삼성전자 살 걸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 내 말이 그 하루 말입니다. 종일 뭐 공부하는 것 같구만. 뭘 한 건지 대체. 공부해도 결론은 삼성전자였어요. 그래서 참 요즘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손가락이 원망스러운데 삼성전자도 계속 내리고 네. 우리나라 주식만 안 좋고 환율은 또 계속 오르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언제까지 그럴 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앞으로 그런 예상의 변수는 뭐가 될지 그렇습니다. 이런 쌓여있는 고민들을 그냥 이분이 오시면 싹 그냥 해결해 주고 나 빨리 좀 모시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늦게 모셨어 지금. 번호표 뽑고 기다렸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 모시고 요즘 좀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트럼프 당선 이후의 변화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삼성전자 잘못 산 거 같습니까? 지금 가격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워낙 신뢰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지금 가격에 샀다면 뭐 그러니까 지금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해 이맘때 홍콩 ELS 느낌이에요. 이미 요란하게 다 예, 다 펼쳐지고 이제 다 죽었어라고 해서 싹 죽었는데 약간 시간은 걸렸지만 조금 지나 보니 그래도 그러니까 이전처럼 뭐 그 가격은 오기 쉽지 않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데 그래도 지금 망가졌어도 내는 이익에 비해서는 너무 거의 내렸다. 땅만 팔아도 되는 수준까지 되어 있으니 평택 땅 팔고 수원 땅 팔아도 이 가격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 가치는 일단 있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전자를 지금 이렇게 땅 가치하고 비교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아쉬운 거죠. 그래도 우리가 전자를 논할 때는 뭔가 이 회사가 이런 정말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기술은 삼성전자밖에 못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참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점들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쨌든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또 좀 바뀔 거니까 이럴 때는 또 이런 변화가 이제 있을 거야. 예. 우리가 또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뭘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큰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 최근에 이제 시장 분석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얘기들 많이 말씀 주시냐면 미국의 대선이 시장에 큰 영향이 별로 없다. 네. 결국 중요한 건 연준이고 금리고 유동성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유동성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중요하지만은요. 사실은 모든 주식은 다 정치가 제일 중요해요. 정치 변수가 모든 주도주들을 다 만들어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특히 한국 증시가 그게 더 심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거의 정치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게 미국 정치, 그 다음에 유럽 정치, 중국 정치 여건에 따라서 한국의 주도주는 거의 80~90%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이런 거가 그런 논리를 뒷받침하고 예전에는 어떤 사례가 역시 말씀하신 그 명제의 근거가 됩니까? 먼저 예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정치적 변수 중에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선택했었던 정치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적인 선택은 뭐였었냐면 중국이란 국가를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거였었죠. 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세계화 그리고 그 중국을 세계화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2001년도에 WTO라는 데 가입시킵니다. 세계 무역기구에 그 무역기구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장 역할을 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라는 국가가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설비 투자라는 걸 시작을 했었었죠. 한번 차트 한번 보실래요? 자, 요게 그 얘네들이 그 WTO에 가입하고 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성장률이거든요. 예. 근데 보시는 차트 것처럼 좀 보여주실래요? 예, 차트 한번 PD님? 보여주시면요. 예. 예, 보시는 것처럼 요 위에 있는 게 중국의 성장률이죠. 아래에 있는 게 미국의 성장률이고요. 그래서 잘 보니까 중국은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미국은 성장이 별로 안 좋네. 미국이 안 좋은 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중국으로 공장들이 빠져가는 과정에서도 있었었겠죠. 그런데 웃긴 건 뭐였냐면
제가 이 당시에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이 당시에 제일 많이 나왔던 분석이 뭐였냐면 미국 경제가 꺾여서 한국 주식시장 고점 찍고 하락할 겁니다라는 분석들이 엄청나게 나왔었어요. 저 당시에 저 미국이 당시에. 저러니까. 미국이 저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경제학적인 분석은 틀리지 않았죠. 실제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기는 둔화됐죠. 예. 그리고 우리는 그 과거에는 항상 미국 경기에 따라서 미국의 그랬었습니다. 프록시였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우리가 중국 때문에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생각만 하고 그냥 미국이 꺾이면 왜냐면 그 일 바로 이전에 있었던 상승이 다 컨버블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뭐 IT가 좋으면 좋고 아니면 어렵고 이런 어떤 경제학적 공식을 가지고 있다가 중국이 새롭게 세장에 진입을 한 거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안 했고 왜냐면 이때는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공이라고 부를 때였어요. 그래서 중공공산당 뭐 해가지고 무찌르다 오랑캐 뭐 이렇게 예. 했었던 기억들이 소련, 나는데 중공, 북괴. 그렇죠. 예, 북괴 맞습니다. 예. 그래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들이 없다 보고 또 실제 이 당시에 중국을 가본 분들도 굉장히 적었겠죠. 예. 실제 제가 알기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이 열렸어도 거의 뭐 주변에서 여의도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제로였었던 것 같고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특수한 사람들만 가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으니까 미국 시장 빠지니까 한국이 빠지는 걸로 굉장히 착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중국은 올랐고요. 예. 근데 재밌게도 이미 한국 경제는 중국에 올인이 돼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수익률이 어떤 차이가 났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은요.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걸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좀 더 제가 넘겨보도록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좀 요거 한번 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요걸 보시면은요. 이 당시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와서 이게 그래프가 제가 잘못 그려왔네요. 잘못 그려왔는데 네. 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예, 예. 찾아보십시오. 제가 원래 그려온다라는 게 이게 날짜를 잘못 적용을 했었는데 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요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중국이란 국가가 이때 2차 산업 중심으로 발전한 게 아까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당시에 주가가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25배가 올랐어요. 조선주가. 근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많은 선배님들한테 조선주를 물어봤었어요. 선배님, 조선주는 왜 이렇게 안 올라요?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그 주식 원래 그래. 평생 조선주가 움직이는 거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주식 원래 그래. 그 주식 원래 그래. 그래서 외웠어요. 주선업은 원래 그런 거다. 그렇죠? 그게 분석하는 사람의 답변이었었다고요. 예. 그런데 이때부터 25배가 오를 동안 거의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했던 적이 드물었어요. 오르면 고점이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중국의 사이즈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때는 저 사이즈가 이렇게 커가는 거에 대해서. 예. 사실 이 기간 동안 제일 많이 오는 기업은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삼성 ENA라는 회사로 바뀐 회사인데 예. 이때 주가가 100배가 올랐어요. 100배요? 100배. 왜 그랬어요? 돌이켜 보니까 왜? 이게 이제 플랜트 하는 회사인데 전 세계 플랜트 회사가 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요? 왜?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업종도 그랬고 플랜트도 그렇고 지난 한 30년 그 앞전에 30년 동안 글로벌 경제에서 이쪽 산업들이 거의 퇴조를 하면서 플랜트라는 건 해양 플랜트. 그렇죠. 석유 예, 캐내는.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거덜이 났던 거예요. 2000년 초에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오일 쇼크 끝나고 나가지고 석유 수요가 없으니까. 그 뒤부터 이제 수요들이 많이 줄어들고 경제 구조가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중국이 열심히 공장 돌리기 전에는 그냥 없었죠. 다시, 그리고 이제 중국이 갑자기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빨아들이니 석유 수요를 엄청나게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퍼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나가기 시작하니 뭐가 필요할까요? 배가 없었죠. 예. 그 동안엔 이게 아니었었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서 어마하게 많은 선박 수요가 있기 시작을 했고. 갑자기 세계에서 필요한 배 숫자가 네. 늘었군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때 배 만드는 회사가 한국밖에 없었거든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일본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그 당시 스웨덴은 말매의 눈물이라 그래가지고 스웨덴이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 업종을 철수를 하고 예. 한국에다 넘겨줬었고 그러면서 한국이 유일하게 요걸 하고 있으면서 그 모든 수주를 다 받았던 거죠. 그렇죠? 주로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수주가 아니라 예, 전 세계 해운 선사들로부터의 들로부터의 수주죠. 근데 근데 중국하고 무역이 처음으로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요 몇 척도 발주하고 나면 발주 끊기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 말겠지라고 또 생각했다는 거군요. 그 이상이었던 게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실제 수주를 받을 때 대부분 저가 수주를 했어요. 먹고는 살아야 어려우니까.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선배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주식이 원래 왜 그래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결국 먹고는 살아야 되니 어떻게든 저가 수주를 했었던 거고 예. 한국
한국의 저가 수주의 방식이 뭐냐면 일단은 싸게 들여와서 납기를 줄여요. 보통 배는 만들면 그 내가 3년 발주했으면 3년 기간에 재료비부터 인건비까지 다 쳐서 주거든요. 예. 이걸 6개월을 단축을 시키면 내가 그 6개월분 가지고 이거를 만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회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적자거나 뭐 이익이 안 나거나 이걸 반복하니까 주가가 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뒤부터 이미 그걸로 인해서 일단은 수주는 다 받아놔서 토큰은 다 찼는데 갑자기 배 수주가 밀려 들어오니 가격을 얼마나 올려서 받았을까요? 그러겠죠. 문제는 대체처가 없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고 이 당시에 철강 가격도 얼마나 올렸냐면 야. 포스코만 7배가 올랐어요. 그 당시에 예. 엔비디아였구나. 예, 엔비디아가 조선소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 기간 동에 우리나라 내국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예. 이 기업들로 돈을 번 분들이 극소수였었어요.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고. 그리고 그 정치적인 구도, 이 산업의 구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중국 하면 우리보다 뒤진 국가, 중공. 예, 중공, 못 사는 국가, 뭐 무찌르자 공산당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던 거지. 실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가본 사람도 없었고 예. 가지도 않았고 업계에 계신 분들 알고 계셨겠죠.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건데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깔짝거리다 말겠지 중국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리고 2006, 7년도 들어서 이제 드디어 10배 이상 오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이게 뭐냐? 예. 그래서 야, 이게 이제는 대세인가 봐. 그래서 이때 처음 생겼던 말이 중국 수혜주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수혜주에 대한 기본 개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경제 종목들. 예. 흔히 얘기해서 뭐 철강, 조선, 화학 이런 기업들이 중국 수혜주라는 이름으로 역시 굉장히 크게 화랑을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두 번째 한번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경제가 좋아졌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터진 게 미국이었고 미국의 부동산이 무너졌을 거예요. 자, 미국의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생겼던 현상은 뭐냐면 미국인들이 소비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구조는 미국이 소비를 하면 중국이 생산하는 거였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소비를 못 해주니까 생산 설비들이 공급 과잉이 돼버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고민이 들죠. 내가 이 공급 과잉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사실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건 경제학적으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또 다른 수요를 늘리던가 아니면 공급을 줄이던가. 그렇죠. 공급을 줄이는 걸 우리는 구조 조정이라고 부르고 수요를 늘리는 걸 내수 진작책이라고 부르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산업화 기지들은 전부 다 국영 기업이었던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구조 조정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취했던 방식은 구조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내수 확대 정책으로 갔었던 거고.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실까요? 차트 한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이때부터 3차 산업이 갑자기 컸던 거예요.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중국이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거죠. 국가는 지켜야 되겠고 산업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다? 이제 2차 산업이 아니라 3차 산업 비중을 늘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중국인들이 돈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때 중국인들의 임금을 연평균 17.6%를 의무 인상시켰어요. 야. 중국의 공기업들한테 그렇죠. 올리라고. 그리고 이게 몇 년 누적으로 보니까 한 4, 5년 지나니까 이게 임금이 10배가 오르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 거예요. 2배, 3배가 아니라. 돌아가는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인들이 한국에 놀러 온 거예요. 아마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중국 싸다라고 갔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기를 시작을 한 거죠. 10몇 %씩 올리면 최소한 4년 5년은 연속 20%였었어요. 20%. 예, 예. 예. 그 봉이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4년 올리면 금방 따블이네요. 7, 8년 이상 올렸으니까 그거를 계속 올렸으니까 뭐 중국인들이 와서 명품 쓰러 가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살기 위해서 바뀌었던 그 경제 정책과 정치적 선택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주도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그때 명품 주식 사신 분들은 지금 그게 몇십 배였던 거죠. 돈 많아진 그렇죠. 중국인이 드디어 얘네들이 하기 시작을 했었을 거니까. 중국인 주머니에 돈이 늘어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하려고 늘려놨던 중국의 설비가 가동이 돼요? 그건 안 됐습니다. 수출용인데? 안 됐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중국인들이 중국의 패착이 뭐였냐면 중국인들의 소득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중국 분들도 눈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중국 걸 안 썼어요. SK2 사다 쓰지. 그래서 그때 사실 화장품주 이때 좋았죠. 화장품주를 제일 많이 썼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옆에 중요한 그림을 거. 보실래요? 네. 이 옆에 그림 보시면 지금 2차 산업은 우리 표현으로 거덜나는 모습이 보이고 3차 산업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네.
한국의 경제 구조가 중국에 올인돼서 이때 코스피 지수가 옆으로 기어요. 7, 8년간 보이시나요? 요때 별명이 박스피였었어요. 한국은 박스권에서 주가가 안 올라가. 이 당시에 주식을 분석했던 대부분들 보면 코스피에 대한 전망이 항상 위였었어요. 얼마 올라갈 거야, 얼마 올라갈 거야. 이게 정치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절반의 산업은 거덜났겠죠. 이때부터 조선사들은 마이너스 80% 수익률을 기록을 해요. 이때까지. 그리고 이 당시에 요 3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분들 알고 계신 호텔 신라가 20배가 올라요. 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이런 게 10배씩 올라대요. 자, 보시면 어떤 사람은 10배씩 오르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80%가 하니까 지수는 썸을 해보면 어땠을까요? 옆으로 박스 가만히 있겠죠. 그게 박스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그렇죠. 안에서 다이나믹이 엄청났던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 구조를 알면 지수가 얼마냐는 걸 보는 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바뀌었고 중국의 선택이 바뀌었으니 중국의 선택에 따라서 제가 움직이면 됩니다라고. 자, 이게 아까 뒤에서도 연결이 되겠죠. 예. 트럼프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도 움직이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이따 드릴 건데 예. 그래서 뭐 유동성만 보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이건 변화가 유동성이 있을 거냐, 없어도 내부에서. 그렇죠. 예. 중국에 있었을 때 이랬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박스였었어. 예.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지수 이때 투자했던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말미잘 되셨겠죠. 야, 이게 한 6, 7년 동안 왜 안 오르냐? 좀 이렇게 재밌기까지 하냐.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미잘이래. 전부 다 가슴이 아프다, 진짜. 바보가 되고 그랬을 건데 이때 만약에 지수라는 걸 투자를 안 하고 중국의 소비가 정치적 선택이었으니 중국 소비주라는 걸 건드렸던 분들은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기록했겠죠. 예. 또 반면에 이 당시에 끝나가는 조선소나 철강 업종을 사셨던 분들은 거의 마이너스 50%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는. 그러니까 지수만 투자했으면 똔똔일 텐데 이때 선택에 따라서 누구는 엄청난 하락세를 겪고 어떤 분들은 엄청 올랐겠죠. 저 2010년 중반 세계 경제가 침몰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을 못 봤던 거죠. 중국의 소비가 저렇게 커졌어? 역시 그 당시에도 중국에 가본 사람이 또 없었어요. 중국이 저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 걸 아는 내국인들도 굉장히 적었었고 애널리스트 당시에 제가 이거 중국 소비주입니다 했다가 제가 쫓겨났던 기관이 몇 군데가 돼요. PT하러 갔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많이 쫓아냈었어요. 그 당시도 뭐 그럴 수도 있죠. 본인들이 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었을 거니까. 그리고 나서 수십 배 오른 다음에 샀다가 이제 다들 거덜이 났겠죠. 항상 뒤에 움직이는 그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뀔 때는 뭘로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디 경제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해서 한국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의 정치적인 지형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예. 중국이 내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는지. 그렇죠?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할 수 없었던 거. 만약에 이때 구조 조정을 했었으면 철강이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겠죠. 그럼 전 세계 경제 엔진 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중국, 유럽, 미국, 뭐 일본까지 넣으면 넣고 말면 말고.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꼭 보셔야 했는데 되죠. 저 당시에 중국이 저렇게 변화하는 동안 미국, 유럽은 그냥 저냥이었나 봐요. 똑같았었어요. 아, 그냥 같았었고 정치적인 변화나 이런 것도 없었고.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어도 사실 그동안의 성장 동력은 오로지 소비였었던 거고 GDP의 70%가 소비.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해서 중국이 오르는 거에 대한 자본 차익을 많이 벌었던 거죠. 예. 왜냐면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었을 그러면 거니까. 되니까. 예, 여러 그 가지 당시에는 면에서. 중국이라는 엔진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크게 바뀌면서 돌아가는. 맞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봐야 되면 예. 이제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그럼 지금은 엔진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유럽, 미국 정도가 전 세계에서 잘 들여다봐야 되는 시장이면 바뀌고 있는 데를 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두 군데가 같이 움직여요. 어디요? 미국과 중국이 엔진이 같이 바뀌고 있어요. 아, 그때는 그게 중국만 변했는데.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내년 시장을 바라봐야 될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요. 네. 일단은 그 얘기를 잠시 후부터 드릴까 합니다. 뭐 나왔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얘기를 드리도록 하죠. 예. 우선 이제 중국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중국 경제 안 좋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너무나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라는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지금 5% 성장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왜요? 그래야 5% 성장한다고 체제가 유지가 되니까. 얘기했거든, 약속을.
아니 뭐 못할 수도 있지. 우리 그 정도를 안 하면 그 정도를 안 하면 현재 있는 중국의 체제가 위협해요. 그 얘기 위협해져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네. 해주세요. 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네. 왜는 아무도 자, 설명 안 하시고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죠? 네. 중국 그죠? 그러면 이 국가는 국가가 선도를 해서 뭔가를 먹여 살려줘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예. 그런데 그게 5% 정도는 돼야 실업률 문제도 해소까지는 아니지만 되면서 최소한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새로 예. 사회 나오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폭동 안 일어날 만큼 줘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인민들도 먹고 살 정도의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 정도까지는 뭔가 있어줘야 돼요. 만약에 중국이란 국가가 되게 재밌는 국가인 게 뭐냐면 뭐 아마 요거는 제가 우리 3프로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중국은 여러분도 공부해 보시면 역사적으로 300년 이상 간 국가가 한 번도 없어요. 중국은 항상 국가 역사가 되게 짧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시대에서도 명청 교체기가 원나라, 있었고 청나라 하더라도 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려 시대 때도 뭐 원나라하고 명나라하고 교체기가 있었고 우리는 500년 있을 때 거기는 몇 번씩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역사를 모르지 않을 텐데 예. 그럼 지금 있는 공산주의 체제도 굉장히 길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중국은 인민을 위해서 정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 여러분들 인민해방군 아실 건데 인민해방군 사이트 들어가 보면 표가 뭐냐면 인민해방군은 인민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의 군대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인민이 아니라 공산당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걸 지켜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래서 내가 먹고 살지 못하게 되면 그 불만이 어디로 갈까요? 정치로 흐르게 되잖아요. 예. 한국은 정치를 바꾸면 되죠. 아유 뭐 여기 싫으니까 뭐 빨간색 싫으니까 파란색으로 바꿔. 예. 파란색 싫으니까 빨간색으로 바꿔 하면 되지만 중국은 불만 덩어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중국인들이 잘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선을 5%라고 보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때는 나름대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방식 자체가 여러분도 알고 계신 핀셋 규제라고 해서 특정 그죠?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안 돼. 그렇죠? 전기차 안 되라고 해서 특정 품목만 규제를 했어요. 첨단만 주지 그렇죠. 마. 첨단만 안 주다 보니까 뭐가 가능했죠? 수출은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리, 테무 이런 애들이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렵지만 중국이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도 이거를 5%를 유지하려고 썼던 정책이 수출 정책이었던 거예요. 지난 엄청나게. 년간?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장률에서 뭔가 5%를 지키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그죠? C 플러스 X 마이너스 M.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할게요. 소비와 그다음에 투자와 그다음에 수출 세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동안 5%를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때는 바뀌죠. 트럼프가 막겠다라는 건 중국을 아예 통째로 막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너네들 다 들어오지 마. 태무고 아니고 내가 안 돼. 60% 관세 먹일 거야라고 하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5%는 굉장히 누려야 되겠고 누려야 되는 5% 안에서 경제 성장률. 현재 그 동안에 있었던 수출은 막힐 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밖에 없죠. 내가 투자와 내수밖에 없는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에 문제가 있어요. 중국이 현재 안고 있는 미분양 주택이 지어졌는데 안 된 게 360만 채가 넘어요. 예. 무슨 얘기일까요? 투자가 불가능해요. 더 이상은 예. 어차피 내가 지금 투자를 해도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일단 있는지부터 소전이 돼야 새롭게 건설 공기가 생기는데 이게 아닌 거죠. 또 하나 SOC를 투자하고 싶을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러려면 지방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지방 정부가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서 이번에 취한 정책이 일단 지방 정부가 뭔가를 할 수 있게 일단 부채 문제부터 해결해 준 거죠. 예. 10조 위안 가지고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환, 그죠? 부채 한도를 6조 위안 늘려줬고 예. 4조 위안은 갚을 수 있게 만들어져서 10조 위안에 탕감을 해줬던 게 그래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최근에 돼요. 그렇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중국은 현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일단은 10조 위안을 통해서 일단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긴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는 쉽지가 않은 거죠. 왜? 이미 너무 예. 많은 공급 과잉, 이 많은 300만 채가 넘는 집들이 있으니 이거는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수요를 일으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면 중국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오로지 하나 남았어요. 내수. 내수예요.
예전처럼. 예. 그래서 중국은 트럼프가 들어오고 집권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을 할 건데 협상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 나서 그 뒤로 현재 우리가 알고는 5%를 맞추기 위한 그다음에 그 투자가 안 되는 수출이 감소되는 부분만큼 내수를 끌어올릴 거예요. 예.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께서 보셔야 될 건 내년에 중국의 내수 투자가 의외로 커질 거다라고 정책적으로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내수 투자. 네. 내수 투자라고 하는 게 참 모호한데 내수는 내수고 투자는 투자니까. 근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신경 쓸 거라는 그럼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 경제 문제는 참 수출은 잘하는데 내수가 안 돼. 그 얘기를 수십 년간 들었잖아요. 우리는 중국도 꽤 그랬고.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는 참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전처럼 중국이 인건비 아주 낮을 때야 야 강제적으로 올려 20%씩 이렇게 하면 주머니에 돈 꽂아주는 거니까 되지만 코로나 때 미국이 주머니에 돈 꽂아주는 방식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강제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방식 이거 말고 갑자기 내수 살리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쉽진 않죠.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는 네. 건데. 그래서 아마 한두 가지 정책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일단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집값은 더 이상 하락하게 하면 안 돼요. 내 자산 가치가 줄어들면 소비가 늘어날 수가 되니까. 없어요. 예. 예. 또 하나는 그것만큼의 웰스 이펙트가 있어야 돼요. 부의 효과. 그러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저렇게 공급이 많으니 안 되면 또 하나 쓸 수 있는 웰스 이펙트는 하나죠. 그게 증권 시장이에요. 아 부동산을 띄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할 방법은 없으니 주식을 띄운다. 예. 그래서 지금 증권 시장에 부양책의 신구조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마 이게 트럼프가 되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냥 중국 주식 사랑하면 되겠네. 예. 중국 내수주네. 중국 내수주.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예. 중국은 어쨌든 13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전에 있었던 방식과는 다른 또 다른 소비 부양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의외로 한국 시장도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전보다 중국이 좋아지면 한국이 좋아지는 정도가 너무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예. 이전에만 상관관계가 중국이 1위 오르면 우리도 1위 올랐다면 지금 중국이 1위 오르면 우리는 한 0.3밖에 오르지 않는 예.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예. 그럼에도 중국이 살아났었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중국의 포지션이 꽤 있는 기업들도 있고 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레거시 반도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전 다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올해 지금 보면 오늘 하이닉스도 많이 빠지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예. 야 이게 뭐 HBM은 오케이인데 이거 기존에 있었던 뭐 메모리. 컴퓨터 안 팔리고 메모리 안 팔리고 내년에 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는데 그건 정치적인 제가 볼 때는 흐름을 중국의 모르겠다. 절박함을 제가 볼 때는 염두에 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현 상황에서 PC라든가 아니면 휴대폰 같은 걸 보니 뭐 안 바꿀 것 같아. 뭐 사람들 그 정도 없는 것 같고 저는 거기에 일견 동의를 하지만 예. 중국이 하는 건 또 다르다라는 얘기죠. 근데 중국 정부가 강제로 PC와 휴대폰을 바꾸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부양을 써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이 생겨서 그걸 바꿀 만한 여건을 만들어주겠죠. 그럼 폭발적으로 한다가 아니라 예. 일정 부분 바꿀 사람들은 바꾼다는 얘기죠. 왜냐면 얘들도 바꾼 지 오래됐어요. 요즘 한번 예정을 하고 달라서 이거 한번 사면 이제 4, 5년씩 쓰잖아요. 예. 바꿀 때도 됐는데 새로 돈이 사도 없거든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예. 그죠? 그래도 새로 사고 싶은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예, 혹시 뭐 달라졌을까 바로 사고 후회하긴 하지만 예. 어쨌든 간에 우리 나름대로 할 집에서도 건데 자꾸 남편을 바꾸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중국의 내년의 정책은 일단 살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절박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되고 쏟아부을 거다. 네, 지금 5%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 남아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출도 어려워질 거고 어차피 투자도 안 되면 오로지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거 하나밖에 없으면 내수를 집중적으로 부양하려고 하긴 하겠으나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겠네요. 어렵죠. 어. 그러나 내수는 좋아지겠죠. 내수는 지금보다 좋아지겠죠. 왜냐면 지금은 돈을 아예 안 쓰거든요. 아예 안 쓰는 것과 그래도 내가 필요한 걸 사는 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일전에도 중국 갔다 와서 애들 화장도 안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정도는 아니고 최소한 이제 분칠이라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찍어 바르기라도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없지만
없지만 최소한의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의외로 중국에서 지금 젊은 층들은 소득도 없고 네. 직장도 없지만 중장년층들은 의외로 저축들이 많아요. 이 저축들이 불안해서 못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앞날이 불안하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앞날에 대한 불안감들이 그래도 완화가 되면 조금이라도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2010년대 초반처럼 중국이 이렇게 소비를 해서 클 거야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워낙 안 쓰고 있는데 이제는 필요한 건 샀을 거야 정도로는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 정도만 놓고 봐도 우리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꽤 생각보다 괜찮을 수 그 있는. 돈은 중국 정부가 풀어서 직접 줄 수도 있고. 그럼요. 나중에는. 실제 지금 예전에 중국이 보니까 이구 환신이라는 걸 했거든요. 예. 올 초에만 해도 이구 환신이 집 물건 바꿔주는 사면 거. 예. 뭐 가전제품 사면 깎아주고 뭐 이런 예, 건데 예.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뭐 깎아줘도 비싸서 안 사는 거예요. 굳이 내가 뭘 돈 아끼고 냉장고로 왜 싶은데. 바꿔. 근데 지금부터는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예. 현금을 꽂아주기 그냥, 시작했고요. 그냥. 돈 줬고 또 하나는 뭘 주기 시작했냐. 쿠폰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 쿠폰은 기한이 있어요. 안 쓰면 없어져.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라. 현금도 줬고 쿠폰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조금씩. 근데 그게 지금 시초인 거고 내년에 안 할 수 없어요. 더 강력한 이거는 쏟아낼 거다. 한다 안 한다 기대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이건 정치를 이해하고 그 세상을 이해하면 보이는 게임이에요. 야. 2010년도에도 중국이 살기 위해서 내수를 택했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그때 폭발적이었지만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 끌어올릴 정도로는 강하게 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굉장히 강하게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고 그 수혜는 일단 중국 기업이 먼저 되겠죠, 당연히. 예, 예. 그런데 여전히 힘들지만 뭐 오리온도 있을 거고 뭐 추천의 개념은 아닙니다. 뭐 생각보다 중국에서 포지션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기대가 아예 1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의외에 그렇게 되면 수익 측면에서 매출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우리도 예, 살짝 영향이 요게 있을 거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다만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거시 지표가 영향을 받을 만큼 많이 받을 그런 건 정도는 아니야, 아니죠. 아니겠네. 네. 그러려면 중국이 수출이 잘 되고 우리의 어마어마하게 설비 돼야 사격을 이래야 되는데 되는데 그거까지는 쉽진 않은 거죠. 다만 중국 중국이 내수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회사는 생각해 볼 만하다. 생각보다 앞서도 보셨겠지만 박스 피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지수는 안 움직였는데 그 안에선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이 정도 파괴력은 아니지만 우리 지수는 별로여도 그 안에서 또 다른 매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시장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다시 뭐 루이비통 같은 명품주 뜰까요? 아니면 소비가 뜬다고 할 때 좀 달라지는 뭔가 있을까요? 지금 그게 변화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명품까지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않고. 네, 명품 샵이 되게 이제 아직까지는 좀 썰렁한데 제가 그것 때문에 11월에 또 출국을 하거든요. 중국에? 11월에 예. 예, 2번을 출국을 해서 아마 또 이제 현황을 보면 왜냐면 일단 정책을 썼으니까 봐야죠. 얘들이 진짜 썼는데 어떻게 변했을까 보고 또 그다음에 트럼프 들어와서 또 강하게 쓰면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 정도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품목이 달라 있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중국인들이 돈을 쓰긴 하는데 먹는 것만 돈을 쓰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거고요. 있고. 그럴 수도 그렇지, 있고 그렇지. 심리에 따라 다르니까.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뭐 우리가 식음료만 사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명품주를 건드리면 되는 건지. 그런 거는 조금 좀 이따가 예. 내년 초나 봄에 가서 보면 더 잘 보일 텐데 그렇죠. 투자하려면 또 빨리 알아야 되니까. 미리 변화들이 감지가 되니까. 야. 그럼 이제 같은 명품이어도 돈이 옛날만큼 없으니 에르메스가 아니라 뭐 루이비통 정도로 끝나는 건지 그것도 되게 다르잖아요. 실제 중국인들이 명품을 되게 좋아했었을 때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팔렸던 게 구찌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구찌가 케어링이라는 회사 소속이긴 하지만 10배가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딱 1, 2년 만에 거기 이제 뭐 알렉산드르 미켈레라고 그 디자이너가 바뀌면서 뭐 거기다 뱀 집어넣고 뭐 금징 집어넣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컨셉으로 바꿔놓으니까 확 바뀌었던 것처럼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결과들이 해외 주식에서도 나오고 국내 기업에서도 나오고 뭐 중국을 전 투자를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중국을 통해서 해외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죠. 예컨대 중국에서 매출 높은 게 일단 스타벅스도 있을 거고 나이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걱정은 미국이 이제 관세를 많이 높이면 네. 뭐 중국도 뭔가 대응을 할 거고. 그럼요. 중국 말고 뭐 지금 EU도 우리도 같이 관세 높인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장벽이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누구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요. 특히 우리한테는 우리 그럼 어디다가 팔아먹어야 되게 되나? 불리하죠. 되게 불리하죠. 그러면 역발상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가 관세를 높이는 정책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또 수혜주들이 또 있어요. 이미 미국에 가 있는 기업은 생각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시장은 안 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생각보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경동나비엔 같은 기업들. 보일러 공장이 거기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온수기라고 하죠. 예. 점유율 온수기. 1위예요. 오. 그런 기업들이 될 수도 있죠. 그동안 샤워 찬물에 했어요, 미국은.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게 콘덴싱 기술이 들어가면서 인기가 높아진 거예요. 에너지 절약. 네, 에너지 절약. 거꾸로 옛날에는 한번 더 타는. 독일의 그 보일러들이 1등을 했었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사실 우리 걸로 확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나름대로. 그런 기업들도 있고 같은 변압기 중에서 미국의 공장을 미리 선점해서 지은 캐파를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기업들 중에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기업이 있고요. 예. 미국에 이미 공장을 지어서 나가는 기업이 따로 있어요. 미국에 변압기 팔려고 이미 그럼요. 해놓은 거. 예를 들면 현대일렉 그냥. 같은 경우도 예가 되겠죠. 그동안 변압기. 예. 영향을 안 받는다 다시 한번 말해서 추천의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 물론, 그냥 예를 물론. 들어드린 구조를 거고. 이해하려고. 그냥 예, 뭐 예. 이해하려고.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아니, 근데- 주가가 달라요 벌써. 근데 현대차도 미국에 공장이 있고 네. 삼성전자도 미국에 공장 만들었는데 보조금 준다고 그랬는데 되게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처음에 공장 됐을 때 인센티브 준다고 했는데 그거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는 중요한 있잖아. 건 우리가 그 밸류에이션을 보조금 주는 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받진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IRA법의 수혜도 거의 받질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보조금도 못 받았지만 현대자동차에 있는 전기차들이 예. 아마 아시겠지만 리스로 들어간 거 빼놓고 리스 쪽만 그래도 숨통이 트였지만 나머지 일반 차에서는 아예 그 보조금을 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면 보조금이 없어지면 현대차한테 불리한 게임은 아니에요. 어차피 받았던 애들이 걱정인 거지 받지도 않았던 애들 입장에서는 예. 더 불리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관세가 추가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건 또 미국의 그 판매 비중이 높은 애들 중에서 이미 공장이 나가 있으면 그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대기아차도 미국 공장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예.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안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겠죠. 나름대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굉장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트럼프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예.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트럼프 공약 중에서 실제 이게 이행될 수 있을 가능성은 50%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보세요? 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정책들이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일단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나와서 트럼프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들어보면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트럼프가 얘기한 모든 공약이 다 현실화될 거란 걸 가정하고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예. 일단 첫 번째 걱정 관세 때문에 수출이 안 될 거야. 예. 뭐 인정합니다. 두 번째 저렇게 재정을 많이 쓸 거니까 어떻게 될까?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물가도 많이 생각을 오를 하세요. 거야. 네, 물가도 많이 오를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달러가 강세로 갈 거예요. 예.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트럼프는 왜 대통령이 됐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됐나요? 미국을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죠? 그게 마가복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 마가라는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가 원하는 목적이 있죠. 트럼프가 원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가를 낮추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물건들을 미국에서 만들렸으면 하는 우리 표현으로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정책은 바이든도 트럼프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방식이 다른 거죠. 바이든은 당근을 줬던 거죠. 너희들 미국에 들어오면 내가 보조금 줄 거야. 줄게. 그죠? 예. 근데 트럼프는 채찍을 주죠. 그렇죠? 야, 무슨 보조금이야. 안 들어오기만 해봐. 예, 안 들어오면 죽일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 긴장을 한 거예요. 목적은 같아요. 그런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트럼프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예. 물가 낮춰줘야 되고 미국에 위대한 제조업들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이 만든 물건을 미국에서도 소화하고 수출도 해야 돼요. 예. 그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미국의 달러가 강하면 수출이 될까요?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내 물건을 생각이랑 사주는 쪽에서 안 되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물건을 사주는 쪽에서 안 되죠. 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앞뒤가 안 자, 맞아요. 트럼프의 정책이 트럼프의 목표가 현실화되려면 달러로 강세가 되면 불가능해요. 두 번째, 금리가 높으면 어떤 기업이 그 금리를 안고 미국에 들어오나요?
자, 지금 트럼프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투자라는데 지금 금리에서 채권을 발행하면은요, 이 이자 비용을 정부가 감당을 못해요. 네. 지금 얘네 이자 비용이 국방비보다도 높거든요. 불가능해요.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금리가 되어야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이 나와요. 원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달러도 약세여야 되고 금리도 현 수준보다는 낮아져야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겠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세요. 관세 올리면 뭐해? 관세 올렸는데 달러 강세면 관세 올린 효과가 상쇄가 돼버리죠. 그렇죠. 상대방 수출국은 약세가 될 약세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굳이 안 들어가는 게 낫죠. 뭐 너 10% 관세 올린다고 그러는데 10% 환율이 절하가 되면 그냥 있어도 똑같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을 보시면은요, 허점이 있어요. 어떤 허점이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해리스가 됐든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가 됐든 중국이 됐든 정책을 내면은요, 항상 그 정책이 일관돼요. 이 정책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승전결이 되는데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뒤죽박죽이해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정책과 이 정책은 상충해요. 이 정책과 이 정책도 상충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쓰지 않을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트럼프는 원하는 목적은 제조업이면 제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달러가 강세로 가면 어떤 경우에서도 중국은 미국은 제조업을 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관세 정책이 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역시 투자가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또 동시에 미국이 재정 적자를 낼 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절반은 못한다라고 그러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뭘까요? 달러가 큰 틀에서 보면 현 수준보다 강세로 가는 걸 원치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말이 그렇게 말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현 수준보다 금리가 낮아져야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가 때문에 떨어진 대통령 뻔히 봤는데 그것 때문에 물가를 올린다라는 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 생각하는 제조업이 중국처럼 어마어마한 공산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출한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럼요, 당연히 아니죠. 워낙에 수입을 많이 하던 네. 나라니까 미국 내에서 쓰는 것기 정도는만이라도 우리가 좀 써보자라고 그거보다는-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웬만한 그래도 가격이 나가는 물건이겠죠. 거기서 화장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안 되는 건 쉽지는 않을 거고. 예. 그리고 지금도 말씀 잘 주셨는데 달러가 여러분들 만약에 강세로 가면 그죠? 미국 입장에서 뭐 수출 경쟁이 굉장히 쉽지가 않게 될 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전히 뭐 그건 한국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그죠? 뭐 필리핀에서 하든지 뭐 안에서 하는 거고, 그들이 원하는 주로 얘네들은 전통 산업이겠죠.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이런 산업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반도체나 여전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트럼프한테 속고 계세요. 트럼프가 저거 다 할 거라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장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책을 썼죠. 무슨 책을 썼는지 아세요? 거래의 기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 왜냐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이걸 쓰면 이게 효과가 없어져. 근데 뭘 쓰겠다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려면 더 센 걸 얘기를 해서 상대 국가들이 겁을 맞게 해서 내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한 대부분이 블러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관세 높이겠다는 것도 실제로는 안 높일 가능성이 높이긴 높다. 하겠죠. 높이긴 하겠죠.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10% 관세를 얘기를 하면 높인다라고 할 때 유예를 주겠죠. 너 나하고 협상해. 협상해서 그럼 우리가 많은 걸 얻어내면 그럼 너 5%, 10%가 아니라 5% 이런 식으로 해주겠죠.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바로 관세를 올리면 이게 중국 60% 관세는 안 그런데 보편 관세는 바로 미국의 물가를 올려요. 지금도 물가 때문에 죽겠는데 그건 미국 만전이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유예를 두면서 나랑 협상하자라는 게 되겠죠. 네가 친구도 뭘 있는 게. 주면 그럼요. 뭐 주면 요거 그렇죠. 요거까지 안 가줄게.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 속에서 지워져 계시겠지만 트럼프 일기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대놓고 대중관세를 45% 먹인다고 했었어요. 네. 45%. 근데 맞아요. 실제 거래를 통해서 중국이 농산물 같은 걸 사주면서 얼마를 줄였나요? 25%로 줄였죠. 우리가 보통 사기를 칠 때도 뭐 중국에서 이런 거 짝퉁 살 때 아시잖아요. 막 애들이 10배 부르잖아요. 그죠? 만 원짜리 10만 원 하면 우리는 5만 원에 사놓고 싸게 샀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정도 관세 얘기를 해주면 생각보다 많이 사주겠죠. 예. 중국이 사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농산물이기도 하지만 비행기요. 보잉 같은 거. 이런 것들 대량으로 사줄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어차피 에어버스 예. 살 거 보잉으로 사면 맞습니다. 되고 사우디 석유 살 거 미국 석유 맞습니다. 사면 되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니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제일 오른팔이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잖아요. 예. 그럼 중국에서 테슬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 완전히 못 들어오게 막겠어요? 서로 딜을 할 거란 얘기인 거죠. 일정 부분. 그렇죠? 수출이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 간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있는 그대로 해서 트럼프대로 하면 애플 그 트럼프 다음 날부터 물건 못 팔아요. 예. 테슬라 망하고요. 안 보이십니까? 근데 그거 할 거라고 보세요? 왜 이렇게들 다들 고지고대로 속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현재 지수는 그걸 과하게 반영한 거예요. 현재는 예, 현재는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걸 속고 그걸 100이 다 될 거라고 전부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을 알게 되겠죠. 아, 정말 중요한 건 이 정도 수준일 거야. 그리고 우리가 거래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미국과 관련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해주면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주겠죠. 그러면서 계속 완화되는 게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진짜 너무 저도 약간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이게 해줘서. 생각이 아니라 트럼프가 본인 책에 써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지어서 내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트럼프 책을 안 읽고 트럼프 내는 정책만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트럼프는 내가 이걸 이렇게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고지를 유리하게 나갔다 본인 책에 써놓고 있어요. 그 책을 읽어봤다란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딜의 기술. 그렇죠. 거래의 기술 불구가 된 미국이란 책이 예. 있는데 본인이 직접 쓴 거예요. 남들이 쓴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거래를 해. 그리고 내가 미국 위대하게 만들 건데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유리한 고지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써. 대표적인 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언론을 잘 활용한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그죠? 언론을 활용해서 내가 무섭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면 상대방들이 겁을 먹겠죠. 그죠?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불확실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되게 불안하겠죠. 이게 나의 거래 기술이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때문에 떨고 있지 않나요? 예. 얘가 되면 금리 계속 오를 거고 이것 때문에 달러도 강세로 갈 거고 아니 제조업한다는 애가 어떻게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 어떻게 금리를 올려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물가를 올려요? 지금 트럼프가 하겠다란 모든 것들을 썸을 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트럼프가 하겠다고 하는 것의 결과는 전문가들이 예측한 건데 네. 전문가들의 예측이 혹시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죠. 관세를 높이면 물가가 오를 거다. 뭐 당장은 그럴 수 있으나 관세를 높이면 수출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 상대편 국가의 그 환율이 조절이 돼서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돼서 수출을 해도 관세를 뛰어넘을 만큼의 환율 약세 효과로 그냥 수출할 수 있으니 즉 미국에서 1달러에 팔던 양말을 그대로 그냥 1달러에 받아도 되니 미국 물가는 안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중요한 거 그렇게 되면 미국 물가는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건 달러가 밖에는 강세가 공장들이 되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도 되는 거잖아요. 강세가 예. 되니까. 그러면 이익이 부합이 안 되죠. 그죠? 예. 단순히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핵심은 물가보다도 공장이 제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안 들어와도 되는 여건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달러가 강세가 되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책들 보면 되게 웃겨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고지고대로 이걸 다 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할 수도 없고 하는 게 넌센스예요. 그렇게 하면 트럼프 목적이 다뤄지질 않아요. 그럼 이건 탄핵감이 되는 거지 위대한 미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트럼프는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계속 정책을 쓴 걸 보면은요 놀랍도록 미국의 실익에 부합하면 그대로 생각을 다 바꿔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말을 바꿔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요. 한다는 거야. 아니, 그냥 다들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비트코인도 그렇잖아요, 그죠? 비트코인도 그게 사기라더니 그게 진짜 그러잖아요. 대단한 거야. 그게 유리하면이에요. 어. 저는 그래서 그걸 높게 사요, 되게. 어. 아, 이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예. 마치 그걸 신념인 것처럼 생각해서 본인들이 틀린지도 모르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최소한 이 사람은 내가 얘기했는데 그거 틀린 거야? 근데 이게 미국이 도움이 되면 바로 바꿔요. 그게 트럼프의 장점. 왜? 이 사람은 기존 정치인하고 달라요.
되게 그래서 실리 그다음에 거래를 되게 중요시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래하면 미국이 더 유리한데 그러면 생각을 계속 바꿔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트럼프는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걸 그대로 다 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할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혹시 이게 실제 해보니 미국이 이익에 반한다라고 생각하면 트위터로 바꿔버립니다. 정책도 아끼고. 예. 저는 더 웃겼던 게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신문을 보시면서 오늘 아침에 특히 놀랬을 거야. 미국의 인선을 보니까 무섭더라 이거야. 그죠? 육군 소령 출신이 막 들어와 예. 있고 이런 애들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장관은 어느 학교 나왔는지는 아세요? 장관 이름도 모를걸? 예. 그렇죠? 그 장관이 옛날에 군대는 어디 갔다 왔고 경력이 어땠는지 아시는 분이 있긴 합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모르죠. 없죠. 예. 근데 미국 내각은 왜 알고 계셔야 됩니까? 전혀 신경이 안 쓰는 게 트럼프 같은 마초들은 밑에 사람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일을 해준 사람을 뽑았을 뿐인 거지 예. 그 마초들이 와서 뭘 할 거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전에도 부반장은 역할이 없다라고 해서 부통령 기억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유비 같은 사람 있죠. 내가 잘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을 참모들을 잘 줘서 이 참모들의 얘기를 잘 듣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마초여서 나를 그냥 따르라 이런 사람이 있겠죠. 트럼프는 후자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뭐 했던 거예요? 머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거죠. 예. 그게 싫었던 거죠. 근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강력하다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었는지 어디 군대 나왔는지 기억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만 보면 돼요? 트럼프의 트위터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지향점은 트럼프가 이런 공약을 냈어가 아니라 그래서 이 공약을 통해서 트럼프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를 보셔야 돼요. 이루고자 하는 건 목표는 이거고 그 묘포를 위해서는 결과가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결과 반대로 되는 정책들은 안 한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냥 카드로만 쓸 거다.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쓰면 반대로 가는데 뻥카다 뻥카. 뻥카죠. 협상용인 거죠. 그럼 카드로 써서 얻으려는 건 뭘까요? 카드로 써서 얻어내는 건 본인들한테 유리한 고지를 위한 것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주한미군 분담금이든 뭐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한국이 더 많은 미국 물건을 사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시장 개방을 더 해줄 수도 있죠. 미국 우리한테 제일 많이 원하는 게 농산물 개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동차는 개방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독일제 좋아하지, 현대 좋아하지, 뭐 미국제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으나 예. 그 정도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한 걸 보겠죠. 이게 더 유리할 거고. 그래서 관세도 안 한다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정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원하는 거죠. 내가 너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걸 줘. 그럼 내가 너희들은 강경, 너희들은 강경. 특히 이게 모든 국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이게 맨투맨으로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쟤는 더 많은 걸 주니까 관세가 10에서 아예 없어. 쟤는 이만큼 주니까 5%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다 주겠죠. 그죠? 야, 쟤네 저렇게 하니까 다 면제시켜 주더라. 쟤는 보니까 5%밖에 안 주는 거 보니까 내가 좀 더 줘야 되겠는데 요 조율을 트럼프가 엄청 잘해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센 척하는 애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의회도 내가 장악했고 얘기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멘붕이었던 게 이거죠. 트럼프 정책 보니까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강세갈 거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의회도 장악을 했고 거기다 보니까 내각을 보니까 정말 이상한 또라이들만 다 갖다 놨어. 그렇죠? 얘네들은 무슨 짓을 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렇죠? 트럼프의 목적은 분명하고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굉장히 영악하신 분이고 트럼프는 이걸 4년을 준비했어요. 그 준비는 뭐냐면 철저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얻어내기 위해서 이분은 거래 기술이란 본인이 책도 썼어요. 그럼 거래를 해야 되죠. 그럼 거래를 하는 만큼 그 정책은 실제 실현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만 놓고 봐도 그 정책에 다 실현되지 않을 걸 그죠? 명확관약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게 다 될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전부 다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진정 원하는 게 한국의 기업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거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돼서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거죠. 모든 그렇죠. 환경은 상대적이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가 세계로 수출이 안 될 거다. 그럼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는 미국에서만 쓰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왜냐면 이미 미국도 많은 공장들이 있고 그 정도 캐파가 되려면 미국에서만 하는 가죽은 안 됩니다. 수출을 또 해줘야 돼요. 예.
지금 그리고 있는 캐퍼만으로도. 예, 그리고 그런 생산 아시겠지만 그만한 규모 경제가 돼야 고용도 많아지기도 하지만 단가도 더 싸지죠. 개발도 그럴 거고 결국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생각 똑같은 거죠. 우리는 현대기아차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만 사면 되겠습니까? 그건 한국이 작으니까 그렇지만 미국은 워낙 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수출 여건이 충분히 돼야 될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서만 만들 거면 환율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한국에서만 되는 한국차, 거니까. 일본차를 제 막고, 말이. 예. 한국차, 일본차를 막고 미국차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내수를 쓴다. 그런 건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무서운 게 딜을 하겠다라고 했으니 진짜 이 상호 이렇게 무역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면 의외의 결과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그 딜을 누구하고 뭘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판도 구도가 많이 달라져요. 지금 섣불리 환이든 뭐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안 되는 말씀이고. 거죠.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떤 보여요. 인터뷰에서도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 10%, 60%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얘기한 거야. 미국이 미국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을 얘기한 거지 일괄적으로 10%, 60%를 한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 그런 말씀드려볼까요? 인터뷰도 있긴 있더라고요. 트럼프의 정책이 의외의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게 일단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화 부분에 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정부에 있는 인원들을 감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일단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실업률 올라가요. 내년에 고용 지표에서요. 예. 예. 정부분에서 고용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럼 금리나 요건이 돼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가요. 반대일 수 예. 있다. 오히려. 두 번째 얘네가 뭘 막는다고 하면 이민자 막는다고 하죠. 예. 이민자 막으면 집값이 떨어져요. 그 이민자들 때문에 집에 대한 수요나 월세 수요가 많았던 거예요. 예. 그럼 주거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 내려가요. 어. 근데 어떻게 금리가 트럼프가 올라가요? 원하는 저금리가 되겠네. 네, 돼요. 아하. 아니 이게 나와 있는 결과인데 이걸 얘기를 안 합니다, 다들. 네. 오히려 트럼프 공약도 중요하지만 예. 이 친구가 하는 거 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민자를 안 받았을 때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부부에 대해서 구조했을 때 결과가 있는데 이런 건 없고 그냥 와 관세 올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런 어떤 단순 얘기들만 하고 계신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지금 너무 답답했어요. 지금 환율 1,400 몇십 원은 단기 꼭지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야. 여기서 오버하고 있다, 약간 더 오를 사람들이. 수는 있지만 금리도 마찬가지인 거고 제가 볼 때는 기조적으로 계속 정점 오른다. 기조에 그런 거 아니다.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찬물에 세수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아닐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기점으로 예. 취임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그냥 쫄고 있으니. 예, 쫄고 있고 뭐 여기서 환율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여기서 뭐 스파이크 나오는 그런 현상보다는 고점 부근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쫄고 있는 건 확실히 맞는 것 네. 같습니다. 쫄고 아직 아유, 아무것도 없는데 많이 쫄아요. 쫄고 예, 있는 거는 예. 같아. 저도 마음이 쫄고 있어요. 그게 차트를 보여. 안 쫄면 이상한 거잖아요. 예. 사실은 왜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원하는 것들을 언론이 다 해주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이래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특히 경제학자분들, 그죠? 경제자분들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땐 이 두 책을 안 읽어 보셨을 분이 99%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 보시면 그런 얘기 함부로 못 하실 거래요. 그죠? 있는 그대로 해서 막 내가 했는데 트럼프 이렇게 하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증 검증을 하시겠죠. 이렇게 관세가 오르면 실제 미국의 물가가 얼마가 오르고 그래서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막 재정 적자도 얘기했죠. 트럼프가 얼마 쓴다고 했는데 이대로 쓰게 되면 채권 발행이 얼마가 돼서 그런 얘기 계속 그러면 나오죠. 채권 공급이 부족하다. 이건 진짜 단순 계산인 거잖아요. 이건 아메바적 계산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코인에 의외로. 대해서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코인은 본인한테 유리한 게 있겠죠. 결국엔 코인을 허락했었을 때 코인의 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그걸 밝히지 않는 정치자금 좀 건데. 받았잖아. 정치자금. 그래서 코인계에서. 나름대로 향후에 그 용도가 밝혀지면 그죠? 왜냐면 트럼프를 숨기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집권한 다음에 코인에 전략 대해서는 자산으로 보유하자. 그게 중국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거기까지 한 것 같던데. 만약 그런 얘기들이면 그건 가격이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아직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닌 거니까 그건 트럼프 입을 빌어서 코인에 대해서 왜 허가를 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히 저는 집권하고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뒤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이 강하고 또 미국의 뭔가 살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미국의 국채가 있든 뭐 미국의 석유가 있든 근데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게 관건이라면 코인이 그렇게 쓰인다면 누구나 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인이 되고 그 코인은 미국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럼 달러가 어마어마해지겠죠. 되겠죠. 그럼요. 그런데 왜 코인을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라는 거가 약간 그럼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이 그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게 근데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의 코인 거래를 미국으로 통일시키거나 그러면 코인 거래소와 뒤에 백단에 있는 예탁원에 코인이 예탁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전 세계 코인이 물리적이든 전자적이든 미국의 컨트롤하에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석유가 필요한 이유는 생필품이기 때문이고 달러가 필요한 이유는 그게 기축통화이기 때문인데 코인은 왜 필요해서 전 세계가 그걸 사야 되고 그것 때문에 달러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 논리는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일단 금화 시키면 되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반짝반짝하는 금을 원하니까 금값이 저렇듯이 올해 아시겠지만 금값이 올랐던 원인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주셨지만 원래 금은 달러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성격들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깨진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것과 다르게 올해 금의 수요는 중앙은행의 수요였고 결국 중앙은행이 화폐의 가치를 믿지 못하면서 뭐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있었을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트럼프가 당선됐으니 그렇지만 일단은 취임하자마자 그 이유를 명확히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본인이 먼저 사놓고 가치를 올릴 수가 있을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앞으로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전략 자산으로 쓸 거면 값을 올리면 안 되고 떨어뜨려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이 슬슬 긁어 모아야지 좀 저값을 만들어 놓고 전략 자산으로 쓰겠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저는 아직 코인도 트럼프의 발언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제가 봐도 뭐 지금 없는데 전략자산 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뭐 그래서 또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정치자금 받았다니까. 예. 해보니까 그 뭐 비트코인 그쪽에서. 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 아니었어라고 낮출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말을 잘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결론을 거죠. 지어봅시다. 예. 말 바꾸는 게 미덕인 세상이 되고 있다. 우리도 본받자. 1번. 중국의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자. 2번. 달러는 고점 찍은 것 같으니 따라가지 말자. 3번. 트럼프의 공약은 지금 어떻게 실현될지 모르니 불확실성으로 남겨두자. 4번. 그 정도였던 것 신한금융 같습니다. 투자 만세. 5번. 내가 오늘 정말 질문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중국 갈 때 우리 좀 데리고 가요.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예. 가면 얼마 요즘 뭐 비자도 없는데 당일치기도 왔다 갔다 우리 해요. 이런 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네. 이사님 보시는 거 같이 보고 그럼 카메라맨 하나 붙여서 보내줍시다. 네. 같이 보고 와야지. 같이 보고. 네,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 야 인사이트 넘치는 얘기 진짜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